여기 현재 집 명도를 하는데 또 첫 번째 집이 또 네. 사실 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 명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네. 집은 두 달 안 걸리는 시간에 명도를 예, 하신 거예요? 내일이 배당기일이에요. 아, 배당기일 네. 전에 명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집은- 저희 목표가 이제 배당기일까지 명도니까요. 그렇죠. 예, 채무자 아드님께 음. 명도 이사 시간을 네. 25일까지, 내일까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만에 명도를 하신 거고, 네. 이 집은 거주하셨던 분이 채무자. 네, 채무자가 거주하셨고요. 네. 처음에 낙찰을 받고 나서 주소지로 이제 네. 바로 왔죠. 음. 아무도 안 계셨어요. 네, 메모를 써서 붙였는데 처음 왔을 때 봤더니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네. 독촉장이 많이 붙어 있었고 음. 채무 독촉, 막 구청, 시청 뭐 이런 데서 음. 막 뭔가 계속 도촉하는 우편물들이 많았어요. 진짜 딱 망한 네. 집 예, 그쵸, 예, 딱 그거였죠. 이미지였네요. 네, 그리고 음. 이제 물건 권리 분석하려고 채무자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을 강제 회수하려고 강제 경매를 한 거고 네. 각종 압류라든지 뭐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렇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은 와봤는데 네. 쪽지는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3주 정도 지나서 쪽지를 교체했어요. 처음 내용은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와서 봤다는 건 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점유를 바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거고 나중에 3주 이상 지났을 때는 점유하지 않는다는 곳에 쪽으로 이제 비중을 두고 네. 쪽지를 써서 남겼는데 네. 뭐 우편물도 그렇고 제가 문에다 테이프도 발랐어요. 음. 누가 들어오는지 그랬더니 뭐 역시나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였고 음. 채무자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그 봤더니 사실 네.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여기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예, 했던 그렇죠. 거고 예. 했는데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죠. 선생님이 한 네다섯 번 왔던 것 네다섯 같아요. 번 예. 정도 오셨는데 사람이 안 산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네, 그렇죠. 우리는 법적 절차대로 밟으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채무자 아들이 네.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일단 뭐라 그러던가요? 네, 집행 준비를 하려고 법적 절차를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받기 전에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사건 조회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모르는 번호라 그럴 수 있겠다. 음. 그리고 전화를 받아 보니까 네. 남자 목소리에 좀 젊은 남자 목소리예요. 네. 사실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네. 명도와 이제 절차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네. 어떤 상황인지 이제 물어보고 네. 그런데 채무자께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운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 집에 오기가 힘든 상황. 예. 네. 아들이 이제 대리를 하면서 이제 대리인이죠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저랑 전화 통화를 하고 네. 그래도 아들은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어머니한테 전달해주고 어머니 얘기를 다시 듣고 저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용도가 진행이 됐어요.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이 채무자분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아드님 통해서 의견 전달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써 전달을 했어야 됐고 이제 아드님한테는 말로 했지만 네네. 아드님이 이거 뭐 경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 전달을 해줬어야 됐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나서 강제 집행까지 명도 비용까지 전체를 다 보냈어요. 네, 계속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얘기할 네. 때 모든 걸 좀 전달해야 돼요. 예,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네, 제가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언제까지 이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과 그때까지 해주면 명도비를 어느 정도 주겠다. 네. 그거랑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바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요거까지 한 번에 전달을 했어야 돼요. 전달을 받고 오셨는데 네. 명도비를 네. 사실 자기가 갈 곳이 없다. 명도비를 조금 더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좀 이렇게 좀 이사비를 좀 더 달라. 네, 그래서 라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좀 세게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를 얘기하셨나요? 네, 20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알았다 해놓고 그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선은 그어놨어요.
그거 놓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서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또 살 집이 필요하고 저는 첫 번째 물건 수리가 끝나고 있었고 그거 이제 협상 진행 9월 초에 시작했거든요. 끝나가던 상황이었고 제 입장에서 이제 세입자를 또 구해야 돼요. 이분들은 이 많은 짐을 처리할 만한 곳도 필요했고 거주할 곳도 필요하다고 얘기 드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9월 달에 임대료를 내놓을 집이다. 그 명도비를 내가 맞춰줄 테니 그쪽으로 오셔서 주거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 집을 오픈할 거고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네네. 원하시는 명도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달 동안 진짜 힘들게 수리를 해 나가면서 9월 초에 이제 완료를 하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손을 봤었어야 돼요. 이제 9월 초에 임대를 내놓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추석이 또 있었어요. 추석에 사실 뭐 임차인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반지하다 보니까 뭐 세입자가 빨리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었고, 일단 빨리 구해지면 2달. 좀 늦으면 3달 이상도 갈 수 있고, 또 구해졌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1-2달 여유 기간을 두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저는 3달을 잡았어요. 3달을 잡고 났더니 월세 수입과 이제 그리고 직거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통하지도 않고 대략 100만 원의 이제 반사이익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바로 계약해서 들어오신다면 제 입장에선 반사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그분들 드려도 되겠다. 나도 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고 그분들을 이제 드려도 되는 거고. 타협점을 찾아서 그분들도 짐 처리할 것도 당연히 필요했고 주거도 필요했고, 그리고 원하는 액수도 맞출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집 명도도 좀 수월하게 끝났는데, 두 번째 집 명도도 소갈이는 좀 했죠.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나, 갈 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글로써 전달을 계속 하다 보니 의사 전달이 한번 왔다 오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걸려요. 이제 제가 글을 써보낸 거 2번 만에 이제 명도까지 그리고 세입자 구하는 것까지 이제 완전히 처리를 한 거죠. 일이 정말 많이 있으셨구나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뭐 많았어요.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셨구나 좀 느껴져요. 그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쉬지 않고 얘기를 하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았는데 어제 명도와 세입자를 동시에 구하면서 그나마 하고 싶은 말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이번 사례를 정말 선생님에 딱 맞게, 그리고 순리대로 정말 잘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에 아까 도배 뭐 그거 말씀하시면서 장마철 끼고 해서 수리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 많이 길어졌죠. 그렇죠.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수리 다 하고 집 내놓고 세입자 받으려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물건, 이 집을 낙찰 받으면서 이 채무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채무자의 요구를 맞춰주면서 이 채무자를 선생님 첫 번째 집으로 이사를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가게 좀 도와드린 거고, 이 집을 수월하게 명도할 수 있었던 그렇죠. 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저는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1타 2피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세입자 하나 구하고 명도도 한 번에 하고 그쵸, 그걸 어저께 처리하신 거네요. 두 개를 동시에. 그리고 제가 이제 수리를 2달 동안 하다 보면서 느낀 게 공실 생기면 집이 망가지는구나. 맞아요. 이걸 알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공실. 이자 나가는 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집주인들이 공실 생기는 걸 불안해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이 망가지는구나. 특히 반지하 선생님 그 첫 번째 집처럼 장마철에 집이 비어 있으면 더 불편해요. 한여름, 한겨울은 불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한여름은 그 장마철에 곰팡이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안 살면 더 신경이 쓰이고, 한겨울엔 물을 안 쓰면 또 동파 때문에 또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꼭 뭐 반지하라서라기보다 그냥 빈집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입주와 명도를 어제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진행했죠. 굉장히 정신 없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명도도 하나의 일이고 세입자 받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 그렇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 중압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선생님도 여기 채무자분이랑 네. 선생님 지금 비어있는 집 그거 조율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드렸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상황을 좀 배려해서 네. 선생님은 지금 비어있는 첫 번째 집에 이사를 가게 도와주시는데 선생님도 조금 양보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분들께 그냥 드린 거죠. 그렇죠. 사실 임대료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낮게 임대료는 정확히 받았고. 그래요? 받았어요. 예. 잘하셨네요. 임대료는 정확히 받고. 그런 거 네. 확실히 하셨군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수리도 다 끝났고 어제 세입자도 이제 완전히 들어온 거잖아요. 네, 계약서도 완전히 작성했고. 네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어요. 수익률을. 네네. 그랬더니 그 집은 원금 상환을 하는 이제 대출이었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까지 지출로 생각한다면 네. 20% 초반대 수익률이고 훌륭하네요. 원금 상환을 원금 갚으면서 20% 나오는 게 그쵸. 예, 저축하는 개념으로 그렇죠. 맞아요. 저축하는 개념으로 당연히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죠. 내 돈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갚아야 세이브 될 되는 돈이니까. 거니까. 예, 그렇게 계산하면 음. 그 수익률이 29% 음. 나오더라고요.